신데렐라 게임 30화에서 구하나는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고양이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고 구하나와 황진구는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를 해주었죠. 고양이의 이름은 얄리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갑자기 얄리가 작품에 등장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 얄리가 두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오늘은 얄리가 어떻게 구하나와 황진구의 사랑을 이어주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황진구는 같은 회사에 있던 구하나를 그동안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심들은 점점 더 이성적으로 끌리게 되었고 어느새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호감이 생긴 상황이었죠. 황진구는 착한 구하나에게 불행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하나를 신여진의 딸로 둔갑시켜야 했습니다. 황진구와 구하나가 길을 걷던 어느 날 구하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그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고양이는 몸이 많이 아픈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도 수의사는 며칠간 입원을 시키면 금방 다 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수의사는 이 고양이의 이름을 물었고 구하나는 고양이의 이름을 얄리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얄리는 건강을 회복하고 구하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구하나의 집은 소박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새로 생긴 친구를 너무나도 이뻐하며 얄리와 은총이는 언제나 함께하게 되었죠. 그 속에서 얄리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종종 구하나의 집을 방문해 얄리와 놀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퇴근 후 구하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하나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얄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하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황진구는 그녀의 다정한 환대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얄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와서 황진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팔찌였습니다. 팔찌는 낡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것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팔찌가 어떻게 여기에? 황진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팔찌에 고정되었고 그는 말없이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구하나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적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죠. 어렸을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황진구는 팔찌를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이 팔찌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팔찌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구하나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팔찌, 제가 어린 시절에 당신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그때 서로 알고 지냈었군요. 구하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희미했던 기억들이 마치 물결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어느 여름날 한 소년이 자신에게 팔찌를 건네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그게 정말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 씨를 만나서 많은 용기를 얻었고 결국 큰 병도 이겨내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연결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팔찌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순간 얄리는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얄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얄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황진구도 얄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얄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인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구하나는 진구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요. 황진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는 부드러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흰 눈송이가 창문 너머로 가득히 내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알게 된 윤세영은 분노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황진구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진구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약혼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황진구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씨,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과 저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따라야겠어요. 윤세영은 그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 최명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명지는 구하나의 과거를 조사해 그녀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명지는 그간 회사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구하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세영 또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최명진은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윤세영 또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황진구 씨와 구하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신여진 회장은 구하나와 은총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야, 이제는 너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내자. 구하나는 신여진의 품에서 따스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엄마. 황진구와 구하나는 얄리의 도움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얄리라는 작은 존재에 의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얄리는 그들 사이에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준 고마운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좋은 사람들인 구하나와 황진구의 아름다운 사랑이 맺어지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